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프로 20번 길이 수축, 시간 팽창, 질량 증가,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길이 수축, 시간 팽창, 질량 증가, 로렌츠 변환을 설명한다 라는 것에 유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공식은 동일하게 유도가 되었습니다. 단지 설명이 좀 다르다. 공식은 이렇게 동일하게 유도가 된다. 빛의 속도, 전제 조건, 모든 관성계에 대하여 빛의 속도는 같다. 이게 모든 관성계라고 한다면 절대 관성계에서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빛의 속도는 같다. 절대적으로 빛의 속도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빛은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죠.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빛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는 뜻 아닌가. 다시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같다. 그럼 절대 시간이 모든 관성계에서 절대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 절대 시간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이것은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는 뜻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빛의 속도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한 이유. 어미양자홀이 자기장을 뿜어냅니다. 이 자기장을 뿜어내가지고 우리 공간을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우리 공간을 막 휩쓸고 지나간다. 그게 빛의 속도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 빨간색 모든 공간이 해서 그 자기장이 휩쓸고 지나가는 속도는 동일하다. 그리고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듯이 여기 이렇게 빛의 속도로 자기장이 우리 공간을 양자화된 공간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거기서 광자들이 비축, 양자화된 비축에서 이제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빛의 속도로 회전을 한다는 거죠. 얘가 이제 공간을 흔들면 광자가 퉁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파선으로 바뀌어서 이제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그래서 내가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주선이 움직인다. 이제 기차가 움직인다. 기차가 움직이는 거하고 광자가 여기서 공간에서 풍 튀어나오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떠한 속도를 갔든지 간에 우주선이 뭐 빛의 속도로 가든지 기차 속도로 가든지 멈춰 있든지 상관없이 광자는 여기서 튀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튀어나가지고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성계에서도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빛은 빛의 속도로 간다. 그것이 절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반대편에 뭐 어떤 행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아니, 절대 시간의 개념으로 얘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설마 여기 지구 절대 시간하고 여기에 있는 절대 시간하고 다르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미양자홀이 전 우주를 동시에 지배를 해버리는데, 그러면은 여기 지구의 절대 시간하고 태양의 절대 시간하고 당연히 같아야죠. 우리 상대 시간은 다릅니다. 절대 시간은 전 우주를 통해서 동일해야 한다. 제5장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절대 시간이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게 전 우주입니다. 모든 우리 우주가 뭐 이렇게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삐뚤삐뚤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절대 시간이랑 여기에 있는 절대 시간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단지 이제 이쪽 보면은 약간 들어가고 약간 튀어나오고 여기가 이제 상대 시간이 다른 거지. 절대 시간은 전 우주를 통해 가지고 모두 동일하다. 그것이 이제 빛의 속도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빛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주 공간을 여행을 하는데 모두 다 동일하다는, 어떠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는 빛의 속도든 이쪽으로 가든 빛의 속도든 무조건 빛의 속도다. 그래서 여기 모든 관성계에 대해서 빛의 속도는 같다라고 전제조건을 내걸었지만, 이제 저 본 우주론에서는 절대 관성계에서 어미양자홀의 자기장 회전 속도, 어미양자홀이 자기장을 뿜어내는데 이제 그것이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도와 상대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절대 속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시간이 절대 속도인 거죠.
즉 실제 현상과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절대 속도와 상대 속도, 나의 속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공간을 우주선을 타고 갑니다. 그럼 속도 0으로 간다. 3분의 1 C로 간다. 3분의 2 C로 간다.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상대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대 시간이 빛의 속도로 가면은 상대 시간이 발생해서 빛의 속도로 간 만큼 시간이 느려집니다. 3분의 1 C만큼 느려진다는 거죠. 여기 3분의 2 C만큼 느려집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빛의 속도만큼 나의 상대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죠. 절대 시간 속도가 있습니다. 절대는 여기서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같다. 절대적으로 같다는 거죠. 절대는 무조건 CCC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이게 되는 거죠. 즉 나의 시간, 내가 이제 내 몸에 흐르는 시간, 이것 더하기 이거는 C, 즉 다시 내가 멈춰 있다. 멈춰 있으면 나의 시간은 C로 흐르게 됩니다. 내가 3분의 1 C로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3분의 2 C로 나의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C로 광속으로 내가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나의 시간이 멈췄다. 지금 말 그대로 모든 게 멈춘 거죠. 인식, 생각 자체도 멈추게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추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는 쉽게 설명하는, 무조건 C입니다. 다시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같다. 무조건 C이다. 내가 3분의 2로 우주 여행을 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3분의 1 C로 여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빛이 쫙 직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빛은 3분의 2 C로 직진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내가 이제 딱 그 빛을 보는 거죠. 내가 그 빛을 어떻게 봐서 인식을 해야 하는 건, 뇌에서 인식을 해야죠. 인식을 하는데 요거만큼 그 인식 속도가 요것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즉 다시 분명 우주선은 3분의 1 C로 갑니다. 빛은 C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 좌표계에서는 3분의 2 C만큼 직진을 하게 되는 거죠. 빛이 더 앞서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나의 인식이 이만큼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나의 인식이 느려졌다. 인식이 엄청 빠르죠. 빨리 인식이 됩니다. 이만큼 3분의 1 C만큼 인식이 느려진 거죠. 그래서 제자 여기서 빛을 봅니다. 우주선을 앞서가는 빛을 보면 이거 당연히 C라는 거죠. 빛이 C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현실은 절대적 현실은 빛이 우주선보다 3분의 2 C만큼 앞서가고 있다. 3분의 2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C로 가고 있다. 우주선이 C로 가고 있다. 그러면 빛 역시 C로 간다는 거죠. 똑같이 동일하게 나란히 가고 있다. 물론 같은 방향이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빛과 우주선과 빛이 나란히 가고 있다. 그런데 나의 인식이 이걸 다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라는 거죠. 이 말은 나의 시간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결코 나는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왜?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니까. 이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제 나의 그 상대적 시간을 한번 동시에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주선이 속도를 가지면 왜 내가 느려지는가? 절대성 이론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였듯이 이게 중력과 시간과의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미 양자울이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반지름이 일정하다는 거죠. 왜? 구체다. 그래서 중력이 증가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중력과 시간, 이건 상대 시간이고요. 공간이 팽창하는 거. 여기서 공간이 어미 양자울이 팽창하면 여기 공간 역시 이제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팽창하게 되죠. 이게 절대 시간, 절대적 흐름. 이것이 상대 시간. 이것이 상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력이 증가한다. 어미 양자울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선이 오브젝트가 어미 양자울 쪽으로 이렇게 빠지죠. 이게 중력 2, 중력 3, 중력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길이가 줄어들죠. 절대적으로. 그러면 이게 매우 무겁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력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으면 모든 게 줄어든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얼마나 움직이기 힘들겠습니까? 중력이 엄청나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모든 것이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즉 모든 것이 변화하기 힘들어진다. 그 말은 모든 것, 말 그대로 나의 그 사상, 사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도 결국 분자,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느려진다는 거죠. 시간이 느려지게 된다. 중력이 증가하면 시간이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간이 가장 빨리 흐르는 거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빛의 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빛이 요만큼 갔구나. 근데 이 사람은 빛이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빛이라는 놈은 중력은 알파 차원이어서 이렇게 어미 양자홀에 따라 가까워짐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데 빛이라는 것은 베타 차원이고 어미 양자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무조건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하였고, 절대 시간 여기 보면 우선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시간과 그 이전 뉴턴이 정의한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아인슈타인 이전, 즉 뉴턴 때 고전역학, 뉴턴 때에는 시간은 우주 어디서든지 진행 방식이 같고 어떤 것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항상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를 절대시간이라 칭한다. 그의져서 있고,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절대시간에 대한 생각을 뒤엎어버렸다. 운동하는 시계의 진행은 느려진다. 운동하면 시계가 느려진다. 운동 후 속도가 빛에 빠르게 가까워질수록 시간의 지연은 강해진다. 빛의 속도라 그러면 시간이 멈춘다는 겁니다. 빛에 빠르게 도달하면 시간은 멈춘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면 할수록 그곳에서의 시간이 더욱 느려진다는 것이다. 즉 시간은 신축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을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중력이 센 곳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 중력이 세면은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 그럼 중력이 약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이것을 절대시간, 상대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제안은 절대시간도 맞고 상대시간도 맞다. 둘 다 맞다. 이게 절대시간이고, 그 다음 요것이 절대시간이고 상대시간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상황이 있고 상대적 상황이라면 이제 나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나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 이게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측을 해야만 알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절대 시간이 존재하면은 왜 우주 전체적으로 모두 절대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관측을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주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 상대 시간, 즉 나의 눈에 측정을 해야만 합니다. 나의 눈에 그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알 수 있다. 그게 관측 아니겠습니까? 관측을 해야만 알 수 있다는 뜻 아닌가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관측을 해야만 알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양자역학? 그래서 절대 시간이 있고 상대 시간이 있고, 상대 시간이란 말은 이제 나의 시간. 세 번째, 등속 운동과 공간의 휘어짐과의 관계. 1번, 일단 가속 운동을 하면 공간은 점점 휘어집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합니다. 쭉 가속 운동을 하면 공간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XYZ, 우리는 XYZ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우리 공간이 수직 방향으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만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뉴턴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즉 공간은 휘어지지 않는다. 이게 뉴턴의 생각이고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이거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둘 다 맞다. 둘 다 동시에 해석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있고 상대적으로도 있고.
그러면 감속 운동을 하면 공간은 점점 평평해진다. 여기 감속 운동을 했죠. 이렇게 감속 운동하면 공간이 점점 더 이렇게 평평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속 운동을 하면 공간은 평평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감속을 하면 공간이 휘어집니다. 근데 등속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럼 공간이 과연 휘어질까 안 휘어질까? 즉 휘어진다가 아니라 일단 공간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거 등속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공간이 이렇게 직진 아닙니까? 직선? 공간의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등속 운동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냐? 여기서도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가면은 뒤에 공간이 펼쳐지죠. 이렇게 뒤에 공간이 위로 올라옵니다. 앞에 공간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모양에 변화가 없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가니까 뒤에 거는 펼쳐지죠. 뒤에 공간은 위로 올라옵니다. 앞에 공간은 밑으로 떨어지죠. 여기서 공간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등속 운동을 하면은 공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제 질문은 요 길이 등속 운동을 하면 요 길이가 중력 레벨입니다. 중력이 있냐 없냐, 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면 공간은 휘어진 그대로 유지한다. 둘 다 1번, 2번 절반 같고 절반 다릅니다. 평평하다는 거죠. 이렇게 평평합니다. 등속 운동을 하면 평평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간다.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럼 평평합니다. 단지 차이점. 등속 운동을 했을 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느냐,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분명 공간의 휘어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해서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딱 멈춥니다. 그럼 이게 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등속 운동을 하면 중력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공간이 휘어진 공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졌다는 거죠. 1번 등속 운동을 하면 공간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구를 보든지 항상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봐도 너가 나를 봐도 똑같다. 그런데 이렇게 간다 한다면 진실은 하나다 라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이고 둘 중에 하나는 겉보기가 되는 것이고, 이번엔 길이 수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있고, 길이 공간이죠. 공간, 시간, 질량,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이 수칙이라고 했으니까 시간과 절대 시간, 절대 질량이 모두 같다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변하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길이, 공간 변하고, 시간 변하고, 질량 변합니다. 동시에 세 개가 맞물려 가지고 변하는데 이거는 문제 풀기 힘드니까 일단 시간은 모두 같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 시간을 적용하는 겁니다. 절대 질량. 당연히 절대 시간은 모든 곳에서 다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질량이 존재합니다. 절대 질량이란 제 우주론에서 근원 질량을 얘기를 했었고, 길이 수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우주선이 멈춰 있습니다. 우주선이 멈춰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가속을 합니다. 가속을 쭉쭉쭉쭉 해서 여기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했던 말이랑 똑같이 이제 등속 운동을 한다.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죠. 공간은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 똑같이 되는 것이고, 등속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A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공간이 쭉 휘어져서 갑니다. 이렇게 공간이 휘어져서 갔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V로 갑니다. 우주선 속도가 V가 됐습니다. 그럼 길이는 당연히 L이 되겠죠. VL. 근데 여기서 시간하고 질량은 모두 상일, 절대 시간, 절대 질량으로 놓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가 0이다. 혹은 여기 평평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비현실. 하여튼 수학적 계산은 해야 되니까 속도가 0이다. 혹은 이렇게 평평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L0가 되는 거. 이게 우리는 이거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L0 관점으로. 그래서 L0가 되고요. 이제 T0 이거는 이제 절대 시간, 절대 질량, 혹은 뭐 절대 길이, 예, 이건 상대의 길이, 여기가 이제 절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갑니다.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밑으로 이렇게 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미 블랙홀과 충돌, 원점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구좌표계. 좌표계가 구좌표계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은 그냥 어미 블랙홀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력이 무한대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요 지점에서 빛의 이쪽으로 또 한번 선을 그어보죠. 이렇게. 이거의 속도는 이제 빛의 속도라는 거죠. 왜? 원점으로, 어미 블랙홀 원점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거의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속도 V, 여기는 속도가 멈췄다. 여기는 속도가 C로 간다. 그래서 V하고, 여기 V죠. 여기 C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파란색, 이 길이 대 이 길이. 닮은 꼴이죠.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됩니다. 부책, 닮은 꼴. 그래서 이와 같이, 닮은 비를 할 수가 있죠. 뭐 이거 나누기 하면 다음과 같이 로렌츠 변환, 길이 수칙에 대한 로렌츠 변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면은 지금 제가 하는 건 절대론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면 무조건 길이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길이가 줄어드느냐? 공간이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길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길이가 아니라 부피, 최적. 여기서는 이제 기존 물리는 이제 길이 방향으로인데, 모든 곳, 3차원 최적, 모두가 동일하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즉, 진행 방향, 우주선이 진행 방향으로 공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 공간 최적, 공간이라는 최적 자체가 이렇게 쫙 줄어들어 버리니까, 모든 곳으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 팽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길이, 절대 길이, 절대 질량을 적용하겠습니다. 즉 절대 길이, 절대 질량.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절대라고 놓자. 즉 여기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실제는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뉴턴은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절대라고 놓고, 또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똑같은 논리죠, 결국은. 그러면, 왜, 여기는 길인데 여기는 왜 시간분의 1이냐? 속도에서 미터 퍼 세크죠.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면은 시간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속도하고 길이는 비례를 하고, 속도하고 시간은 반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닮은 꼴 B를 채택하면, 뭐 앞에서 이거 반비례니까 t분의 1, t0분의 1. 이거 풀면은 다음과 같은 로렌츠 변환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질량 증가. 역시 마찬가지 속도가 크면은 질량이 반비례하죠.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질량이 작으면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 즉 다시 설명하자면, 하여튼 속도하고 길이 줄어들죠. 길이 이렇게 가면은 분명 길이가 줄어듭니다. 약간 혼란스럽기는 한데, 좀 더 좋은 논리는 설명은 개발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이게 맞게 되겠습니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공식이, 예, 아니, 특수상대성 이론이랑, 예, 똑같이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예, 이거 같이 이제 비례식 세우면, 이거 역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보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분명, 절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절대성으로. 여기 길이가 무조건 줄어듭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길이는 더 줄어들죠. 속도가 증가하면 길이는 더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속도가 빛의 속도가 가까워지면 어미 블랙홀과 꽝 충돌한다.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간다라고 가정해보자. 현실은 어미 양자홀과 충돌하게 된다. 이것이 절대성이고 상대성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우주선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이 공간에 있다는 거죠. 직선, 평행으로 있는 공간. 움직이고 있으면 이 공간에 있게 된다. 다시 1번,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바로 등속운동을 하는 거다. 이게 등속운동이다. 라고 생각이 들며, 이렇게 빛이 이것과 이렇게 이것 하고 이거를 비교하면 절대성이에요. 근데 상대성이란 뭐냐?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없다. 근데 여기서 빛을 뿜어내지 않겠습니까? 우주선이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여행을 막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눈에 그 빛이라는 알갱이가 딱 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내 눈에 들어온 그 빛을 해석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고,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빛이 이렇게 쭉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빛이 쭉 와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그 눈에 들어온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상대성 이론이고. 그래서 진실은 뭐냐? 진실은 요 내 눈에 빛이 들어오는 것과는 관련 없지 않습니까? 절대성이 진실이고 상대성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 다음과 같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를 한번 설명해 봤었습니다. 7번 궁금한 점들. C 플러스 V가 무슨 뜻일까? 로렌츠 변환 설명할 때 이제 여기 C 플러스 V, C 빼기 V, C 플러스 V.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니 어떠한 것도 그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는데 C에다가 V를 더하면 이게 빛의 속도 넘은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이해는 갑니다. C 플러스 V가 무슨 뜻인지도 이해는 가는데 좀 헷갈린다. 동일 속도에서 회전하는 상황은 속도가 있습니다. 직진을 하죠. 직진을 하면 힘을 안 받습니다. 근데 속도는 그대로예요. 속도는 그대로인데 회전을 하면은 힘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은 무엇인가? 동일 속도에서 회전을 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이 밑으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밑으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의 공간을 휜 거죠. 우리 세계의 공간을 휘는 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게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세계의 공간이 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 이게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공간이 휘었습니다. 공간이 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게 직진 가속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공간이 휜 거고, 동일 속도에서 회전을 하는 상황은 우리 공간을 휜 거고, 제9장 중력 설명할 때도 이와 같이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면 이게 물질이다. 이거 반물질이다. 반물질 어디 갔느냐? 물질과 반물질은 중력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한다. 직진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반물질이 뒤에서 잡아 끝나는 겁니다. 왜? 내가 직진하는 거지. 반물질을 멈춰 있죠,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반물질을 끌고 가는 거죠. 뒤에서 잡아 끕니다. 끌면은 얘가 공간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왜 밑에서, 여기서 잡아 끕니다, 뒤에서. 이게 못 가게. 그럼 당연히 이게
이게 밑으로 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간이 더 푹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휘는 거 아니 회전을 하면은 동일한 속도로 회전을 한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뺑뺑뺑 돌립니다. 원래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멈춰 있었다. 뺑뺑뺑 돌린다. 돌리면 이게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반물질이 펼쳐져 가지고 막 밖에서 나를 막 잡아 끌고 있습니다. 이게 힘이라는 거죠. 근데 요것은 중력이고 중력 밑으로 밑으로 향하는 것이고 얘는 옆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죠. 밑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얘는 옆에서 막 잡아당긴다는 거죠. 공간의 힘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빛의 속도 근접에서 거의 뭐 빛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주선 안의 사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영화 보면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근데 분명 빛의 속도로 근접하면 관성 질량 혹은 운동 질량 이 무한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질량이 무한대가 되거든요. 왜? 우주선 속에 나도 있으니까 내 몸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 무한대가 되는 이유는 이거죠.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간이 밑으로 이렇게 빛의 속도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여기 중력 우물에 빠져드는 겁니다. 과연 TV에서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마음대로. 겉보기에는 자기는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빛의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뭐 태양 하나 에너지를 써도 빛의 속도로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뭐 전 우주의 에너지를 모두 다 써도 빛의 속도로 못 간다는 거죠. 그 말은 아무리 에너지를 써도 우주선 안에 사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질량이 증가된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역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왜냐?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가 수축된 것처럼 보인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이 팽창된 것처럼 보인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광자가 여기서 뿜어낸 빛이 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서로가 서로에게 질량이 증가된 것처럼 보인다. 왜? 보인다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서로가 서로에게 질량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인다. 질량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 좀 이해가 안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질량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인다가 그러면 역시 보인다가 아니라 계산된다라고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길이 수축. 길이가 수축되는 것처럼 계산된다. 시간이 팽창되는 것처럼 계산된다. 질량이 증가되는 것처럼 계산된다. 이거는 이해한다는 이거는 뭐 그렇게 이걸 뭐뭐 하는 것처럼 계산된다 해서 좀 이상하다 논리가. 절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주선은 가볍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주선은 매우 무겁습니다. 중력 때문에 결국 공간이 휘었다는 거죠. 속도가 발생하면 공간은 휘어진다. 휘어져서 휘어져서 그 상태로 그대로 이동한다. 이 논리는 짧은 거리 및 짧은 시간에만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긴 시간에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왜냐? 현실은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공간이죠. 공간, 시간, 질량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전제 조건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이거 하나 문제 풀고 가정을 세우고 문제 풀고 가정을 세우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세 개가 동시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짧은 시간에는 뭐 오차를 무시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 긴 시간에는 그만큼 오차가 더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거시 공간이 휘었습니다. 결국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직선인 피타고라스 정리. 근데 거시 공간 구체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짧은 거리 및 짧은 시간에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뭐 역시 이렇게 휘지 않았습니까? 공간이 이렇게 휘었다. 네, 이렇게 휘었다. 쌍둥이 패러독스. 쌍둥이 패러독스가 바로 진실은 하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독스라는 말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순이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이제 그것이 쌍둥이 패러독스. 쌍둥이가 A는 지구에 있고 A는 여기 지구에 있습니다. B가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둘 다 시간이 느려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 팽창. 둘 다 시간이 팽창을 했는데 왜 이 우주 여행을 한 사람 쌍둥이가 B가 이렇게 여기 딱 왔습니다. 둘이 만난 거죠. 만나면은 둘 다 이거 젊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젊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론으로 해석하면 매우 쉽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냥 늙어갑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상이라고 표현을 하겠고, 정상적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20년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죠. 점점 이렇게 느려졌습니다. 10년밖에 안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은 이 사람은 10년 지났고 이 사람은 20년 늙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년 늙은 거죠.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인공위성의 시간은 빠르다. 이것이 바로 절대 시간이라는 거죠. 절대 시간으로 시계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인공위성, 지구, 이번에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시간이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해석하면 둘 다 지구도 느리게 시간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인공위성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둘 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시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 하나라는 거죠. 인공위성이 느리게 간다. 인공위성의 시간이 빠르게 간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보통 이게 빛의 속도로 우주선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를 드는데,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어미양자월과 충돌하게 되겠습니다. 충돌하죠. 두 번째, 애늙은이가 되겠습니다. 쌍둥이 패러독스에서 이 사람은 젊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빛의 속도 0.9, 뭐 한 0.8? 0.8부터 슬슬, 절반, 0.5부터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적 효과가. 그래서 0.8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0.9 정도 돼서야 이제 아주 심하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힘을.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움직인다. 엄청 천천히 움직이죠. 엄청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투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 몸이 못 견딘다는 거죠. 애늙은이가. 시간은 적게 흘렀습니다만 폭삭 늙게 된다. 이게 반대라는 거죠. 만났는데 쌍둥이 패러독스와 반대다. 이 사람이 폭삭 늙었다. 2차원으로 양자화가 되어버리는 속도가 존재한다. 브록 12에서 양자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중력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직선이었습니다. 직선은 쫙 뻗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력이 강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버린다. 꺼불꺼불. 이게 A라는 차원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력이 너무 강합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서 갑자기 나는 3차원이에요. 분명 나는 3차원입니다. 근데 갑자기 2차원으로 돼버리는 속도가 존재할 것 같다. 2차원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린다. 사실 여기 가면 중력이 무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력이 무한대가 아니라, 중력이 무한대면 어미양자라고 꽈당 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지점,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의 60승? 10의 60승 중력? 그 정도 되면은
갑자기 3차원이 내가 2차원으로 양자호 돼버린다는 거죠. 뭐 10의 만승, 10의 만승이라 그러면 어미 양자호라고 충돌한 존재 자체가 안 하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기서 절대를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절대는 절대적으로 맞다는 거죠. 왜? 기준이 동일하니까. 근데 상대가 또 존재를 한다. 절대도 존재하고 상대도 둘 다 존재한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일단 내 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일단 이거 남입니다. 남의 절대적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절대적 상황이 펼쳐지고, 두 번째,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나오는 빛을 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석해야 된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란, 첫 번째, 남의 절대적 상황이 펼쳐지고, 그 남의 절대적 상황이 빛으로 바뀌어가지고, 빛으로 바뀌어서 내 눈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내 눈에 도달하는 종합적 상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 줘야 그것이 바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